제 모자를 이렇게 눌렀으니까 그, 성룡 영화에 그 치권이라고 하는 그 성룡 나오는 그 영화 있는데 그 쿵푸 영화 거기서 그 성룡한테 치권을 가르쳐준 그 선생 있잖아요. 그 치권 맨날 술 마시고 코 빨간 그 치권 그 성룡한테 가르쳐준 사람 그 사람하고 좀 닮은 것 같아. 오늘은 그 농사 지는 방법에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. 농사 지는 방법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만 대부분 알고 있고 그좀 뭐 이렇게 사람이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이게 아니 옷으로 비유하는 것보다 내가 키가 큰지 내가 키가 작은지 그런 거를 이렇게 알려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뭐 큰 건지 작은 건지 그런 걸 알려면은 두 개가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자기보다 작은 게 있고 자기보다 큰 게 있어. 그러면 자기는 중간이다. 자,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다 커. 그럼 내가 작구나.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지 그거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내가 갖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그 알게 되잖아요. 그, 그 자존감? 그럼 뭐 자존감 그런 거는 내가 뭘 갖고 있고 뭘 갖고 있지 못한가 그거를 먼저 알아야지 시작할 수 있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냥 자기 위치부터 파악해야 돼요. 내가 어디에 있고 내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거는 어떤 건지 그런 걸 알아야지 부족한 걸 채울 수가 있는 거고 넘치게 남는 거는 뭐 나눠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. 사람 사는데 그 자존감을 잃어버리면은 그냥 죽죠. 뭐 살 의미가 없으니까. 그 자존감을 찾는 일이 그냥 사람 사는 그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그거 뭐 크게 뭐 자존감까지 갈 필요도 없고 진짜 사소한 거를 그렇게 이게
그냥 이게 단순하게 먹거리로 얘기하자고. 먹거리,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런 거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. 하나만 알고 있으니까. 그래서 그 간략하게 일단 그것부터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그 농사를 지니까 그 생산이죠. 생산. 그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. 물론 뭐 제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뭐, 뭐 지구가 만들어주는 거죠. 저는 그거를 그냥 돕는 일이죠. 그래서 또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생겨요. 이게 명목산다. 내가 하는 일이 내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이지만 그거를 그냥 내가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거를 수확할 수 있게 그 경쟁해서 이렇게 그냥 놔두면은 다른 것들이 더 센 놈들이 거기서도 그 약육강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 먹을 수 있는 그 식물은 정말 극소수잖아요.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식물을 내가 지키고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그게 농사죠. 근데 그 농사에 그냥 크게 저는 그냥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. 한 가지는 농약을 치냐 안 치냐예요. 농약을 치냐 안 치냐. 그리고 또 하나는 비료태비를 주냐 안 주냐. 비료태비를 주냐 안 주냐. 뭐 비료태비 얘기는 뭐 처음 듣는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작물을 키우는 방법에는 뭐 우리나라는 원래 그 하도 개성이 다양해가지고 그 농사라는 이 직업이 누구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. 뭐 누가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 통제를 안 받기 때문에 뭐 10,000가지 농법이 있다 그러죠. 제가 보기에는 뭐 사람 수만큼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크게 나눴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농약을 치고 키우는 거를 관행농이라고 그러고 농약을 안 치고 키우는 거를 무농약이라고 이렇게 인증마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죠. 근데 뭐 제가
이렇게 그 영상을 찍기 시작한 것도 올해 1월 달부터 제가 영상을 찍었을 거예요. 근데 이 영상을 찍기 시작한 이유가 이 비료태비를 주지 않고 키우는 농산물이 있다. 그리고 그건 다르다. 크게 그렇게 그 농산물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. 비료태비를 먹은 농산물이 있고 비료태비를 먹지 않은 농산물이 있다.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. 근데 이거는 내가 해봤자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내가 보는 사람 뭐 유튜브로 해가지고 뭐 불특정 다수한테 뭐 말하는 거나 내가 해봤자 한계를 느끼고 저는 별 가망 없다고 봐요. 이거는 국가가 해줘야 된다. 국가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국가한테 떠밀라고 그래 지금. 그 국가가 이건 국가의 특히 그 농림부의 그 방임이에요. 방임. 자기 일을 안 하는 거라고. 그 국가에서 이걸 지금 전 국민이 먹고 있는 그 먹거리가 이게 그 두 가지 중에서 이게 비료태비를 먹은 건지 비료태비를 먹지 않은 건지 그거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돼요. 선택할 수 있게. 근데 아예 그걸 얘기를 안 하잖아. 그냥 개인 보고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. 네가 알아서 네가 홍보하고 네가 알아서 네가 판매하고 그냥 각자 도생해라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각자 도생하게 그렇게 정부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은 나는 뭐 이거 판매할 필요 없어. 그냥 나만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. 이거 우리나라처럼 농사짓기 그 최악의 조건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? 전 세계?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그 소비자들은 그 농산물을 그 보기 좋고 수확량으로 이렇게 따지죠. 생산량 보기 좋고 양 많은 걸 좋아해요. 그 소비자들은 나도 그래요. 나도 보기 좋고 양 많은 걸 좋아해.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는 보기 좋고 양 많은 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. 똑같은 조건이라면. 그냥 쌀을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밖에 쌀 농사를 못 해요. 근데 저 베트남은 뭐 3번까지도 가능하잖아요. 아무리 내가 1년에 한 번 농사 짓는 거니까 그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방법을 막 썼다고 쳐. 그래가지고 보통 그 그냥 벼 한 가지에 뭐 한 300가 달렸어. 300개가 달리는데 내가 뭐 특별하게 막
뭐 이것저것 주고 뭐 잡초도 뽑아주고 뭐 하여튼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400개까지 다 달리게 했어요. 그래봤자 3번 제외하는 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저기 그 따뜻한 저런 뭐 알람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 뭐 태국이나 뭐 인도나 뭐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 뭐 그런데 쌀들은 다 커. 크고 길어. 그 1년에 3번이나 재배하는데도 또 커. 똑같은 양이라도 커. 크고 길고 그래요. 그러니까 무게로 치면은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냥. 그 우리나라가 2를 재배하면은 그 나라들은 3번 재배하니까 3이잖아요. 3에다가 이것도 양도 더 커. 그러니까 한 4, 5가 되는 거예요 그냥. 아, 그래도 그 맛은 한국 게 더 좋지 않냐. 그쪽 쌀은 뭐 후 불면 날아가고 뭐 카레나 뭐 넣어서 이렇게 먹기 좋지. 그냥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밥으로 먹기는 별로 맛이 없다.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 쌀은 떡쌀이에요. 떡쌀. 떡을 만들기 위한 쌀이지. 카레에다가 비벼 먹고 뭐 짜장에다 비벼 먹고 그러면은 그쪽 쌀이 더 맛있어요. 근데 거기는 뭐 그냥 같은 조건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. 뭐 과일도 마찬가지예요. 채소도 마찬가지고. 다른 거 다 그래요. 그 온도차가 심하니까 온도차가 심하잖아요. 우리나라 겨울에 영하 20도 이상 내려가죠.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. 그리고 제일 더울 때는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가잖아요. 그럼 온도차가 60도예요. 그리고 낮하고 밤하고 해 떨어지는 거하고 해 떠 있는 시간하고 온도차가 그렇게 그 겨울하고 여름하고 이렇게 온도차가 심하다라는 거는 밤하고 낮하고 그 온도차가 심하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밤낮으로 이렇게 온도차가 심하니까 얘들이 뭐 그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. 사람도 긴장하게 되잖아요. 그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다 긴장하게 됐어. 그렇게 온도가 심하니까. 그냥 낮에는 따뜻해가지고 지금 늘어지고 싶어도 불안한 거야. 밤 그냥 그 상태로 있으면 밤에 얼어 죽어요. 우리나라는 감기가 걸리던가 뭐 그렇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뭐 그 동물이건 식물이건 다 그냥 긴장하게 돼. 그 긴장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.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그 농산물을 우리는 생산해요. 우리는 스트레스 많이 받은 농산물을 생산해. 그러니까 뭐 군인으로 예를 들면은 그 전투력이 있는 애들이죠. 군기가 바짝 드는 애들이에요. 우리가 만드는 애들은 그 군기가 바짝 드는 애들. 뭐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아니 그 전 세계에서 아마 사기꾼 제일 많은 나라 우리나라일 거야 아마. 진짜 그냥 해 하고 이렇게 퍼져 있으면은 그냥 망해요 그냥. 한시라도 그 긴장을 놓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다 털리기 때문에 뭐 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래요. 그게 나 그냥 기온 차이로 봐. 그, 거기다가 그 뭐
기온 차이가 그렇게 심해가지고 진짜 그냥 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야. 독한 것들. 늘, 늘,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 먹거리들은 이렇게 늘어진 애들이 없어요. 다 보면은 그냥 긴장을 바짝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고. 그리고 결정적인 그, 그 이유가 장마가 있어. 장마. 전 세계 장마 있는 나라 별로 없어요. 장마가 이렇게 있는 나라에서 작물이 자랄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한 달 동안 비가 오고 해가 잘 안 뜨고 하늘이 그냥 찌뿌둥하고 한 달 동안 이렇게 그 아니 내가 발을 한 달 동안 그 세숫대야에다가 발을 한 달 동안 담그고 있다고 생각해봐요. 녹아 발로 없어진다니까 녹아버려. 왜 그 목욕탕 가면은 손 쪼글쪼글해지잖아요. 목욕탕에서 그 오래 있으면은 손 쪼글쪼글해지잖아요. 뭐 뜨거운 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뜨거운 물이면 더 빠른 거고 뭐 여름에 뭐 바닷가 가지고 뭐 수영을 뭐 한 몇 시간 했어. 손 쪼글쪼글 하잖아. 물에 뿌는 거예요. 뿌는 거. 그 초기 단계가 뿌는 거고 결국은 그게 녹는 거거든요. 녹는 거의 전 단계가 뿌는 거예요. 피부 속으로 물이 침투한 거거든요, 지금. 그래, 피부가 지금 팽창하는 거죠, 지금. 그리고 사람이 그 사람들이 유기물이에요. 유기물이라서 유기물은 최종 단계가 없어져요. 아무것도 안 남아. 그, 뭐 예전에 제가 그 뭐 TV에서 본 것 같은데 뭐 누가 뭐 그러더라고요. 그 지표의 그 흙 1cm 지표의 그 표토 가장 위에 있는 그 이 흙의 가장 위에 있는 그 표토가 1cm 사이 1cm 올라가는데 뭐 1000년 이상이 2000년인가 2000년 뭐 걸린다고 뭐 그러더라고. 난 그 뻥이라고 해요. 난 뻥. 100% 뻥이야 그거. 낙엽이 쌓이고 나무 껍질이 쌓이고 뭐 동식물이 뭐 죽어가지고 쌓이고 뭐 풀들이 죽어가지고 말라가지고 뭐 이렇게 쌓이고 쌓인 거 쌓여 쌓이는데 결국에는 녹아요. 분해되고 풍화되고 녹아가지고 비 오면 다 씻겨 내려가.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야. 다 흘러가는 거야. 다 하나도 안 남아요. 여기 하나도 안 남아. 이제 뭐 사람이 막 경운을 하니까 그 흙 속에 그 유기물이 막, 막 박혀 있어가지고 경운하면 막 섞이잖아요. 막 박혀 있어가지고 겉에 있는 거는 금방 풍화되고 이 속에 있는 거는 햇빛이 안 받으니까 풍화가 좀 더디게 되겠죠. 온도도 별로 안 높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야 그냥. 진짜 경운을 안 한다면은 1cm도 안 올라가요. 1cm, 1cm가 뭐야? 1mm도 안 올라갈 거라고 봐요. 그냥 그 위에 쌓인 거는 그냥 쌓인 거지.
흙 자체는 절대 하나도 안 올라간다. 그렇게 보거든요. 그게 맞지 않아요? 이렇게 생각해봐도. 내가 뭐, 그, 워터월드인가? 워터월드에서 그, 흙이 없는 세상이잖아요. 그 영화의 그 배경이. 그 인공섬을 만들고 그 섬에서 이제 흙을 만든다고 막 죽은 사람을 한 곳에다 계속 이렇게 내장해가지고 뭐 한 줌의 흙이 될 때까지 뭐 한 곳에다 죽은 사람을 계속 이렇게 매장을 시키는데 그 거기가 이렇게 좀 늪처럼 막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. 계속 거기에서 그한 곳에서 사람을 계속 썩히니까 죽은 사람을 계속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좀 걸쭉한 거야. 공간이. 그래서 그게 절대 땅이 되지 않아요. 거기다가 그 뭐 식물을 키운다 그러면은 그건 수경재배지. 양액재배. 하여튼 그 장마 때문에 제가 그 일본에 홋카이도로 갔었어요 예전에. 홋카이도 갔다가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느꼈던 게 밭에 멀칭을 하나도 안 했어. 멀칭을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제초제를 뿌리냐고 물어봤어요. 이 제초제 못 뿌리게 돼 있대요. 아예 사용을 못 하게 돼 있대. 제초제 사용하는 농가도 없대. 어떻게 이렇게 그 깔끔하게 이제 뭐 그 밭의 그 면적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쪼만쪼만한 게 아니라 엄청나더라고요. 우리나라 한 10배 정도 되더라고. 그 밭의 그 규모가. 밭 하나 그 필지의 규모가 우리나라 밭의 한 10배에서 한 20배 그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. 근데 그게 내가 볼 때는 거기 그냥 내가 풀을 뽑는다면은 거기 한 고랑밖에 못 뽑을 것 같아. 우리나라를 생각하면. 근데 그거를 제초제도 안 쓰고 그 풀이 하나가 없더라고요. 근데 멀칭도 안 했어.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지?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지? 그러니까 거기가 그 좀 북반구예요. 그래가지고 그 봄, 여름, 가을이 백야가 있어. 백야. 좀 우리나라보다 높죠? 높은데 일조 시간이 길어. 일조 시간이 길어가지고 새벽 2시가 되면 밝아져요. 그 11시까지 밤 11시가 돼야지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밤 10시까지 밝어. 10시까지 밝고 2시부터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3시만 되면 밝고. 그러니까 낮이 길어. 그냥 낮이 길어. 그러니까 그 날씨가 좀 선선해도 우리나라보다 낮으니까 선선하겠죠. 그 선선해도 그 일조 시간이 길어가지고 더 쾌적하더라고. 뭐 그 환경이 좋으니까 뭐 관광객도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? 그 사람도 살기 좋은데 뭐 식물들이 오면 살기 좋겠어. 근데 장마가 없더라고요. 장마가
제가 거기에 장마가 없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. 나중에 알고서 거기 그 넓은 면적을 멀칭을 안 하고도 그 농사 가능한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. 제가 그 전까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.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?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? 막 그랬는데 장마가 없다라는 거 딱 보고 그걸 그 생각이 딱 들고 나니까 맞아 떨어지더라고. 진짜 장마만 없으면요. 제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멀칭 안 하고 나도 그만큼 할 수 있어요. 그냥 이틀에 한 번씩 그 서놈이 그 긴 장대 그 끝에 그 홈이 달려 있는 거 그거 갖다가 다니면서 이렇게 풀이 좀 이틀에 한 번씩 가니까 그 나와봤자 뭐 조그만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톡 치고 가면 되는 거야 그냥. 그거 톡 치고 가면 되고 그 내가 그 어, 못 봤던 거야. 내가 못 봤던 건데 그 갑자기 좀 큰 게 있어. 그러면 그런 거 뽑아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넣고. 그래서 걔네는 그 풀 주머니 차고 그 긴 장대 홈이 그 선홈이 그거 들고 이틀에 한 번씩 4시부터 9시? 9시나 뭐 10시? 그때까지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그 그냥 제초 작업을 하는 거죠. 그렇게 농사진대. 근데 거기가 뭐 면적이 넓어도 그 이렇게 그냥 조그만 그 풀들은 그냥 이게 그냥 뭐 발로 비벼도 되거든요. 그래서 제초하기가 쉬워요. 근데 우리나라는 딴 때는 잘해.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도. 근데 그 장마철이 딱 되면은 하여튼 만약에 비가 한 3일 이상 왔다. 그러면 제초에 무리가 와요. 3일 이상 오면. 그 땅에 이렇게 젖어 있으면은 풀을 뽑아도 이 뿌리에 흙이 묻어 있고 죽지 않아. 그 뿌리가 햇빛에 말라야지 이렇게 그냥 툭 밀고 가면은 이렇게 호미를 탁 긁어내면은 이게 뿌리가 딱 햇빛에 이렇게 드러나면서 그 뿌리가 말라가지고 몇 시간 뒤에 이제 이렇게 풀이 이렇게 말라 죽는 건데 그 작업이 안 되니까 비 온 다음에 바로 제초를 하면은 그 흙하고 같이 나오죠. 풀을 이렇게 내가 홈을 탁 치면은 흙하고 같이 나오고 뿌리에 흙이 붙은 상태로 이렇게 딱 떨어져 나와. 근데 그 상태에서 햇빛이 뜨면은 그나마 좀 말라요. 말라 죽는데 또 비가 왔어. 그러면 이거 살아요. 이건 100% 살아.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3일 이상 비가 와도 문제가 되는데 이거 우리나라 뭐 장마철에는 뭐 3일이 아니라 한 달이자 한 달. 한 달이나 뭐 요즘에는 뭐 거의 2달 가까이 내리는 것 같아요. 너 어떻게 농사를 져? 비닐하우스밖에 방법이 없잖아요. 그렇게 하면. 근데 그 비닐하우스가 침수도 되잖아요. 또? 비닐하우스는 여름에 더 덥고 그 제가 볼 때는 그 좀 하우스 안에서 자란 애들은 다 뭐 온실에서 자란 사람
뭐 요즘 젊은이들은 뭐 온실에서 자라가지고 뭐 이렇게 뭐 비리비리 하다고 막 그러는데 식물도 마찬가지. 온실에서 자라면은 군기가 빠져. 온도 차이가 덜 나니까 그래요. 온도 차이가 덜 나니까.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그 우리나라는 농사짓기 정말 안 좋아요. 정말 그냥 최악의 조건을 다 갖고 있어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낸 그 농산물은 최강의 농산물이에요. 가장 강한 놈이야. 식감도 최고고요. 향도 최고고 맛 맛은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. 근데 사실 맛도 최고예요. 뭐 마늘을 예를 들어도 그렇잖아요. 막 이렇게 마늘 예를 들어도 우리나라 마늘 갖다가 뭐 저기 베트남에다 갖다 심으면은 하나도 안 매워요. 하나도 향이 안 나. 근데 베트남 마늘 갖다 우리나라에다 심으면은 그냥 따가워. 뭐 위가 따끔따끔거리고 막 향도 무지하게 세잖아요. 다 그래 그냥. 고추는 왜 그 적응을 못하냐. 뭐, 고추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추가 고추를 그 수확만 할 수 있는 걸로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. 우리나라에서 고추를 수확만 할 수 있는 걸로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. 고추가 그 자랄 수 있는 그 적정 그 환경이 되질 못해요. 우리나라는. 그 고추가 그 살 수 있는 그 적정 온도 그 기간이 자기가 충분히 그 씨앗을 맺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충분한 그게 아니라 너무 모자라. 너무 모자라가지고 빨리 키우는 거죠. 별 방법을 다 써가지고 어떻게라도 그 생산을 해내니까 빨리 키우는 거야 그냥. 근데 빨리 키운 거는 2% 부족하게 돼요. 그 고추가 그 매운 향을 내는 거에 그 대명사인데 우리나라 뭐 청양고추 되게 낮잖아요. 그 전 세계 그 제일 매운 거 1위부터 해가지고 쭉 하면은 청양고추가 뭐 10매도 있잖아. 제가 지금 제가 뭐 이런 얘기 한 거는 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게끔 그 어떤 그 어떤 농산물을 할 거냐. 그러니까 컨셉을 잡아야 돼. 컨셉.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농산물을 우리나라 환경을 가지고 우리나라 환경의 악조건으로 이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환경을 긍정적으로 그 어필하는 거죠. 그 긍정적으로 어필해가지고 우리나라밖에 만들 수 없는 그런 농산물을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걸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그 농산물을 키워내기 어려운 나라가 없어.
근데 우리나라에서 키운 거는 진짜 아주 그냥 그 제일 센 놈을 만들어내죠. 그냥 독한 농산물을 만들어내. 근데 걔네들이 그 다른 나라에서 그거 못 만들어내잖아. 우리나라랑 뭐 자기네 나라랑 위치를 바꾸기 전까지는 그거 못 만들어. 그러니까 그 국가의 정책이 우리나라밖에 만들 수 없는 그런 농산물을 재배하고 그런 거를 그 소비자들이 선호하게끔 그렇게 해야지 좀 잘 되지 않겠어요? 맨날 안 되는 거 그냥 막 우리나라에서 그 수확량을 이렇게 늘린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게임도 안 되잖아요. 그 다른 나라하고 뭐 베트남하고 뭐, 어? 뭐 5배 6배 차이 나는 거 사람하고 게임이 되냐고. 우리나라 그 농산물의 그 정책이 양보다는 질로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. 양보다 질. 그냥 간단해요. 그냥 양보다 질. 우리나라밖에 못 만들어. 그냥 장마 있는 나라가 없어. 그리고 그 약성도 강하고 그리고 모든 재료가 막 거의 향신료야 그냥. 근데 그런 그 악조건인 이런 환경에서 비료태비를 주면은 그게 다 없어져요. 그 비료태비를 주는 거는 양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잖아. 양을 늘리기 위한 방법 그 외에는 없어요. 비료태비를 준다는 그 이유가. 사람이 막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은 자꾸 이렇게 말이 줄어들어요. 그 예전에는 내가 100을 얘기했으면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 10밖에 얘기를 못해요. 그 나머지 안 한 90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껴요. 효과가 없거든. 누가 지금 그 깨어있는 사람이 실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그 정치인들. 아유, 그 전에 손님이 그 어디 다냐고 그러니까 뭐 경영학과 뭐 대학원에 다니는데 경영학과 경영이 무슨 말이에요? 되게 물어봤어요. 그러니까 어,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. 막 그러더라고요. 다 그래 그냥 우리나라 다 그래 그냥 그 정치인한테 정치가 무슨 말이냐 물어봐요 한번. 몰라.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.
제 그 유튜브를 그 유튜브가 나오기 그 초창기부터 봤어요. 제가 유튜브를 그 다른 사람보다 되게 일찍 봤다고 생각해요. 저는 다른 사람들이 뭐 싸이월드 하고 막 그럴 때 뭐 하여튼 유튜브 봤어요. 근데 이게 제가 그 유튜브를 보고 나니까 유튜브가 뜨대요. 그래서 뭐 구글이 막 유튜브를 막 뭐 몇 조에 뭐 샀다느니 뭐 가지고 뭐 유튜브 뭐 대박 났다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제가 예전에 했던 일이 그 미용이니까 그 미용이라는 말이 미용이 뭐예요? 물어보면 아 글쎄요? 다 그럴 거야 아마. 명백하게 한자예요. 한자니까 아름다운 미자에 얼굴용자죠. 얼굴용자. 아름다운 얼굴. 그 얼굴 아름답게 하면 되는데 왜 머리를 자르고 막 머리 만지는 걸로 왜 미용이라고 그러냐고. 뭐 이해 납득이 안 되잖아요 또. 근데 그 미용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예전에 한번 한 것 같아요. 근데 그냥 간단하게 아름답다라는 거는 그냥 아름답다는 게 뭐야? 물어보면 또 그때 대답을 못해. 한자는 우리가 쓰는 이런 한글이나 알파벳 영어 같은 거는 그냥 이걸 하자. 뭐 오징어 쓰면은 이렇게 생긴 거를 이름을 오징어라고 부르자. 그냥 약속. 한글이나 영어나 그런 건 약속이라고요. 그냥. 근데 한자는 약속이 아니야. 그거는 모두가 다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이거 그거구나. 이거 알았어. 무슨 뜻인지 알았어.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게 한자거든.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부호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를 표현한 거라고요. 그냥 그 상형 문자. 뭐 한자에 뭐 상형 문자가 뭐 몇 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. 그 초기 한자는 저는 그냥 그 우리 그 옛날부터 그 천자문 뭐 배우고 막 그랬잖아요. 천자문은 무조건 암기하고 막 그랬잖아요. 그 천자가 상형 문자라고 봐요.
그리고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는 한 2,000자 이상 되는 것 같아요. 일본도 한 2,000자 정도 되는 것 같고, 중국은 뭐 2만 자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2만 자에서 4만 자까지 된다고 그러는데, 제가 중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. 그 중국 대학 나온 사람한테 한자 한 몇 개 정도 아냐? 그러니까 한 2만 자? 뭐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하네. 그러니까 자기 평균이래요. 보통 사람들 한 2만 자 정도 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천자가 오리지널이고요. 2천자는 거기다 덧붙여서 만든 거예요. 필요한 새로운 게 생기니까 그 옛날에 천자 만들 때는 자동차 없었을 거 아니야. 자동차를 또 표현하려고 또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게 새로운 것들이 생길 때마다 글자를 만들어야 돼. 그래서 천자에서 2천자가 된 거예요. 근데 그 중국은 왜 이렇게 뭐 2만 자까지 됐냐면은 걔네는 그게 없어요. 말을 하는 게 뭐 동사, 뭐 접속사, 뭐 형용사,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. 부드러운 그 대화가 되려면은. 근데 한자 그 천자는 다 명사예요. 다 명사. 가끔가다 형용사 좀 있고.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. 그 동사 특히 동사가 많이 필요하고 뭐 접속사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감정이나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걔는 한자만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옛날에 신문 같은 거 볼 때 한자 옛날에 조선일보 뭐 한자가 좀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. 옛날 신문 다 한자는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뭐 그 명사만 오해 못하게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쓰고 일본도 그런 식이죠.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뭐 히라가나로 쓰고 그 걔네는 외국에서 넘어온 거 그런 것들은 카타카나로 표기하고 그렇게 한데 그런 것들을 중국은 다 그냥 한자로 다 표기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만자까지 된 거라고. 뭐 말하다 보니까 막 길어졌는데 아름다운 게 뭐냐? 그럼 그 밑자가 양밑자에다가 클때자예요. 그 클때자가 그 사람 이자에다 한이자가 더해진 거예요.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, 첫 번째 사람. 대장 그러면은 장 중에 첫 번째라는 거예요. 뭐 소장, 중장, 대장. 뭐 우리가 그 계급 보면은 별 하나가 소장, 그 다음에 별 두 개가 준장, 별 세 개가 중장, 별 네 개가 대장, 뭐 그렇게 되잖아요. 근데 소장, 준장, 중장 그거는 다 그냥 쓸데없이 만든 거고 대장이 그 별 중에서 진짜 장이라는 거예요. 첫 번째라는 거예요. 왜 대장이 그 클때자가 아니라 대표를 뜻해. 대표, 장중의 대표. 모든 그 클때자 쓴 거는 클때자 쓰고 다 나가는 거는 다 그거예요. 그 대표를 말해. 대표. 첫 번째. 그리고 첫 번째 위에 양이 있는 모습이에요. 그러니까 뭐 그 옛날 시대에 옛날에 막그 부족 사회에 그 대표 그러면은 그 제사 지내는 사람이지 뭐. 그러니까 뭐 인디언 같은 거 추장이 그 재단에다가 뭐 제물로 바치는 건 양이에요. 양. 전 세계 어디 데나 다 양이야. 뭐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데는 별로 없어요. 그 돼지는 뭐 나중에 나왔고 옛날부터 있던 게 양이야. 그래서 그 양을 제물로 바치는 거거든요.
아름답다라는 게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에요. 그 대표가. 그래가지고 그 신의 능력을 신의 능력을 신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그럴 때 이제 그걸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거든요. 신의 능력이라고 신의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. 그걸 카리스마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. 그, 그 그냥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기대 이상을 봤을 때 사람 아름다움을 느껴요. 기대 이상. 내가 예상한 것보다 깜짝 놀랐어. 내가 예상한 거 이상을 봤을 때 사람 아름답다고 느낀다고요. 근데 그 얼굴이야. 기대 이상 얼굴 용자니까. 근데 그 얼굴은 내 얼굴이 아니라 귀한 분의 얼굴이에요. 그러니까 손님의 얼굴을 뜻하는 거예요. 내 얼굴이 아니라 남의 얼굴이에요. 남의 얼굴. 남도 내가 봤을 때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되게 소중한 사람의 얼굴이에요. 그 얼굴 용자가 귀한 분의 얼굴이거든요. 그래서 거기 용자 위에 보면은 간머리가 있잖아요. 간머리가 그 간머리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제일 나중에 쓰는 게 갓이라고 그랬잖아요. 갓. 그러니까 갓을 쓰는 거는 상투를 쓴다는 소리였고 상투를 쓰는 민족이 갓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갓을 그 간머리라 그 갓이라는 그게 있는 게 그 한국이 한자를 만들었다라는 그 강력한 그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 손님의 얼굴이 기대 이상으로 내 얼굴이 이랬어? 라고 이렇게 느낄 정도로 내 얼굴 깜짝 놀랐어. 막 내 얼굴 하여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냥 말하기도 귀찮네. 그냥 시간 다 됐네.